이성국 시인의 다시 봄이 왔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다는 인식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자, 남의 금산이라는 시집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시집은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온 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 치욕이란 개인적인 경험이 아닌 사회 집단이 공유하는 감정으로 입에 담지 못할 일로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볼 때 우리는 흔히 5.18 민주화 운동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에 보면은 푸른 싹이 돋았다 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봄이 왔다 라는 사실과 함께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독재 권력의 폭압이 사라지지 않는 시대 현실을 의미한다 라고 이해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윤기나는 석탄층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것은 화자가 땅에 엎드려 현실에 복종했을 때 느끼는 답답함과 한스러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미리 이 작품은 좀 낯익은 작품은 아니에요. 매우 낯선 작품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봐두어야 할 작품이기에 저 앞에 해제해서 구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서 읽는데 조금 도움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문형이군요. 비탈진 공터 언덕이 푸른 풀이 덮이고 그 아래 웅덩이 옆 미루나무 색으로 갈라진 밑동에도 푸른 싹이 돋았다. 때론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나도 안다. 돼지 묵다는 동네에 더디고 나른한 세월을 나도 안다가 되겠네. 때로 우리는 묻는다. 우리의 구분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묻고 또 묻지만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 항상 우리들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었다.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깨일 땐 솟아오르고 싶었다. 세차장 고무호수에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갈기갈기 찢기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일은 없었다. 돼지 묵다는 동네에 더디고 나른한 세월, 풀잎 아래 엎드려 숨죽이면 가슴엔 윤기나는 석탄층이 깊었다. 자, 이렇게 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탈진 공터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비탈졌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척박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쓸쓸한 현실이고요. 자, 푸른 풀이 덮이고, 근데 이러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풀이 덮였어요. 파란색. 한마디로 봄이죠? 봄의 생명력이고요. 파랗다라는 색채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은 뭡니까? 계절이 봄이라는 것에 대한 현상을 작가가, 관찰자가, 화자가 장면을 본 거죠. 그 아래 웅덩이 옆 미루나무 색으로 갈라진 밑동. 자, 이거는 뭐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돼? 그렇지. 비탈진 공터 언덕하고 같은 맥락이죠. 어떤 거요?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더더군다나 미루나무 색으로가 갈라졌어요. 밑둥이. 그건 생명력이 상실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뭐가 솟았어? 그렇지. 푸른 싹이 돋았어요. 푸른 싹이 생명력이라고 한다면 생명을 상실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싹이 돋았네. 그래서 화자는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때론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늙은 나무는 생명성을 잃은 나무, 어떤 삶의 의지를까 꺾인 나무. 그러면 결국 지금의 화자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구나 라고 해서 자연적 현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고요.
자연물 늙은 나물에 화자의 심정이 투영되고 있다 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가 1년이 아니고 1행이에요. 산문시잖아. 아까 봤잖아. 봄이 찾아온 현실.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 자, 이거는 낙관적인 식이야? 비관적인 식이야? 비관적이죠.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죠. 한마디로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는 안다야? 누구나 안다야? 누구나 안다죠. 결국 개인적 체험이야? 일반화된 체험이야? 그렇죠. 일반화된 체험이죠.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끼한 뜻이 비틀었는가? 자, 이거는 반복되는 사건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사건들이 나도 안다. 나도 누가 사랑하고 물라물라 비틀었는가를 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사랑과 증오의 행위조차 이 비트는 거 더덥게 느껴질 정도로 권태로운 삶을 나도 알고 있다고 도치법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 목 다는 동네, 어떤 동네, 매우 절망적인 동네. 더디고 나른한 세월, 변화가 없는 삶, 권태. 자, 여기까지는 여전히 절망적이고 여전히 권태로운 현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때로 우리는 묻는다. 뭐 땅에 묻어? 아니죠. 퀘스천이죠. 누구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푸른 싹이 돋을까? 라고 묻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생동감과 변화를 소망하는 주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의 구분 등 권태롭고 고달픈 현실, 늙고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푸른 싹이 돋을까? 생명력이 솟아오를 수 있을까? 활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묻는다. 묻고 또 묻지만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 헐.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푸른 싹이 돋을까? 묻고 또 묻지만이라고 하는 이 지만을 봐야겠죠. 그러면 푸른 싹이 돋는다 안 돋는다? 안 돋는다는 거야. 활기 있는 삶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현실에 안주하는 삶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항상 우리들의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뭐 같았어? 먼지 낀 풍경 같았어. 먼지 낀 풍경이니까 잘 보여 안 보여? 잘 안 보여. 앞날이 어찌 될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쉽게 얘기해서 전망이 불투명한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우리의 구분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우리들 삶은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었다. 돋을까? 이었다.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는 형식을 통해서 삶에 대한 어떤 태도, 비관적 태도가 드러난다. 결국 삼행에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현실의 변화나 변화 가능성 또는 전망 이딴 거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한마디로 뭐야? 현실에 대한 고뇌, 갈등. 그 앞 잠에서 깨어날 때 나는 솔직히 솟아오르고 싶었다. 잠깐 어조가 바뀌었죠. 뭐라고? 싶었다로요. 그죠? 어떤 생동감 있고 치열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어떻게? 세차장 고무호수에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한마디로 뭐예요? 자유롭고 생기 넘치고 치열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역동적 이미지를 사용해서 막 생동감이 있고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카락 쥐어뜯고 몸부림치면서 역시 화자가 소망하는 삶의 모습 두 번째죠. 한마디로 역동적으로 살고 싶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도치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치면서 솟아오르고 싶었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사행은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나 치열하고 역동적으로 살고 싶은 소망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런 일은 없었다. No. 이거죠? 시상의 전환이면서요. 기대가 좌절되는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비관적 인식을 보여준다 라고 보면 돼요. 돼지목 따는 동네, 더디고 나른한 세월, 여전히 권태로운 삶, 풀 아래 엎드려 숨죽이면, 한마디로 현실에 안주하여 살게 되면 가슴에 윤기나는 석탄층이 깊었다. 이때 말하는 석탄층은 저 밑에 있는 지층 화석이죠. 즉 한마디로 뭡니까? 짓눌리고 응어리진 욕망이라고 본다면, 결국 풀잎 아래 엎드려 숨을 죽이면, 현실에 안주하며 살게 되면 치열하게 살고자 했던, 세차장 고무호수처럼 치열하게 살고자 했던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뭐예요? 억눌린 상태로 계속 지속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행, 결국 뭡니까? 소망과 달리 억눌린 상태가 지속되는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성복 시인의 다시 봄이 왔다를 한 구절 한 구절 한행 한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전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각적이고요, 냉소적이고요, 비관적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봄에 대한 얘기면서 변화가 없는 삶에서 느끼는 권태와 억눌린 욕망에서 벗어나고 싶은 갈망. 그냥 텍스트만 넣고 얘기할게요. 5.18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자, 특징을 본다면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시상을 이끌어내고 있다. 비탈진 공터 언덕이라든가 또는 미루나무 세 그루 갈라진 밑동이라든가 또는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라든가 또는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경우는 뭐예요? 화자가 처한 현실, 암담한 현실, 위태로운 현실이겠죠. 자, 그것을 비탈진 시각, 밑동 시각, 그죠? 그 다음에 달짝지근한 혀는 이거 뭐지? 미각. 그래, 아까 잠깐 잊어버렸어. 그 다음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시각. 그런데 또 거기다가 푸른 풀이 덮이고 푸른 싹이 돋고 푸른 싹이 돋을까? 라고 해서 푸른이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지닌 욕망과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직유법, 색채어 등을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지만 그 잠에서 깰 땐 솟아오르고 싶었다. 어떻게? 세차장 고무호수의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카락 쥐어듣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일은 없었다. 풀잎 아래 엎드려 숨이 죽이면 가슴에 윤기나는 석탄층이 깊게 자리잡고 있었다. 자, 이게 이 노란색이 화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고 한다면 그 욕망을 풀잎 아래 엎드려 숨 죽이니까 드러내지 못하니까 뭐가 되어버렸어요? 석탄층이 되어버린 거죠. 동적인 표현과 정적인 표현을 대비시킴으로써 삶에 대한 욕망과 억눌린 채 굳어버린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억눌린 상태가 지속되는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는 형식을 활용해서 삶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때로 묻는다. 우리의 구분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그러나 항상 우리의 삶은 낡은 유리창에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같은 것이었다. 어때요? 말이 딱 되죠, 그죠? 난 진짜 머리 좋아. 바로 알아듣어요.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화자가 소망을 제시한 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드러냄으로써 삶에 대한 비관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 볼까요? 비탈진 공터의 위, 푸른 풀이 덮이고 그 아래 웅덩이 옆 미루나무 세갈이 된다. 색으로 갈라진 밑동에 푸른 싹이 돋았다. 자, 요거는 화자가 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때론 그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화자의 추측이 나와요. 그러나 기다리던 것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딱 잘라버리죠. 아, 저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봐. 나도 젊었으면, 저 늙은 나무처럼 싹이 돋았으면 소망 내고 기다리던 것은 오지 않아. 딱 끊어버리죠. 흔들리며 보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깨일 땐 솟아오르고 싶었다. 또 소망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런 일은 없었다. 헐. 더디고 나른한 세월, 가슴엔 윤기 나는 석탄층이 깊었다. 그렇지. 말도 못하게 하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정적 어조를 통해 어디서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런 일은 없었다를 통해서 현실에 대한 화자의 인식, 태도 변화 양상, 소망, 단정, 그래서 깨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성복 시인의 다시 봄이 왔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